레알이 도르트문트를 꺾고 또 한 번 챔피언스리그 비기어를 들어올렸습니다. 사실 경기 자체는 도르트문트가 되게 짜임새 있게 준비를 했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 DNA가 뭔지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경기 전술적으로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르트문트는 기본적으로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지만 전술적으로 빌드업할 때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인 엠레찬이 센터백 사이로 들어오면서 라볼피아나 형태로 빌드업을 수행했고요. 그때 양축 풀백 마트센과 리에르손이 터치라인까지 넓게 벌리는 빌드업을 수행했습니다. 혹은 마트센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3-2 빌드업을 만들고 리에르손이 쭉 오른쪽까지 넓게 벌려주면서 오른쪽 윙어인 산초는 안으로 들어가는 빌드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4-3-1-2의 포메이션으로 출전을 했고 토니 크로스가 조금 뒤쪽으로 내려오면서 백스리 형태로 빌드업을 수행했고요. 그때 약간 왼쪽에 무게중심이 들어갔을 때 오른쪽 풀백인 카르바알은 또 앞쪽으로 전진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반전은 양팀 다 하던 걸 하는 느낌이 강했는데요. 지금도 토니 크로스가 이렇게 공을 잡았을 때 반대쪽에 카르바알이 터치라인 쪽으로 쫙 벌려주면서 토니 크로스의 반대 전환 패스를 받아줍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전반전에 도르트문트한테 좀 고전했는데 그나마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었던 게 이런 토니 크로스의 반대 전환이었죠. 반면에 도르트문트는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징홍 상황에서는 등딱 내지는 홀더 플레이에 장점이 있는 정통 스트라이커 필크루크가 생각보다 전방 쪽에서 되게 넓은 범위로 많이 움직여주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진을 교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을 잡아주고 브란트에게 내주고 브란트에게 슈팅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처럼 필크루크의 넓은 활동량이 도르트문트에게 좋은 장면을 전반에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도르트문트가 아까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을 전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아데미의 발빠른 특성을 이용해서 역습을 전개했습니다. 지금도 훈멜스가 한 방에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를 넣어주고 카르바알이 순간적으로 오프사이드 라인을 못 맞추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아데미가 뛰어들어갑니다. 사실 여기서는 아데미가 바로 슈팅을 갔어야 했는데 본인의 주발인 왼발을 고집하면서 왼쪽으로 접다가 쿠르투아에게 슈팅각을 제한당하고 결국에는 제대로 된 슈팅을 하지 못하는 아데미입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로 대표되는 레알의 기술 좋은 윙어들을 막는 게 이 경기에서 매우 중요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수비진들의 유기적인 커버가 되게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비니시우스가 리에르손을 이렇게 1대1로 뚫는 장면이 꽤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오른쪽 센터백인 훈멜스가 다가와주면서 비니시우스의 돌파를 많이 커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르트문트는 공수 전환 속도가 정말 엄청 빨랐습니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가는 역습 속도도 빨랐고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하는 수비 구조 회복 시간도 빨랐습니다. 특히 역습이 상당히 짜임새가 있었는데요. 자비처가 산초에게, 산초가 브란트에게 공을 주고 아데에미는 쭉 뛰면서 공간 쪽으로 띄워줍니다. 그리고 아까 뒤에서부터 달려오던 아데에미에게 브란트가 공간 패스를 넣어줍니다. 아데에미는 카르바알보다 뒤에서 뛰고 있었지만 빠른 속도로 공을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데에미가 슈팅을 하지만 쿠르투아가 좋은 선방을 보여줍니다. 전반에 도르트문트에게 역습을 당하는 빈도가 많았던 레알 마드리드인데 그때마다 쿠르투아가 골문을 잘 지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인데 도르트문트는 역습 나갈 때 이렇게 막 특공대처럼 수많은 선수들이 빠르게 체력을 쓰면서 역습에 가담했습니다. 이런 식의 공격의 장점은 당연히 역습 파괴력이 늘어난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렇게 공수전환이 많은데 득점이라는 결실을 맺지 못하면 후반에 퍼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전반전에 득점을 해야 했던 도르트문트입니다. 하지만 큰 찬스들은 만들었지만 결국엔 득점에 실패했고 전반은 이렇게 0대0으로 마무리됩니다. 도르트문트는 전반에 그랬던 것처럼 후반에도 역습 위주의 플레이를 많이 전개를 했는데요. 가운데 있는 브란트 쪽으로 공이 흘러가고 브란트가 여기서 아데에미에게 넓게 벌려줍니다. 브란트는 역습 때마다 항상 공을 받아주는 위치에 있으면서 좋은 기점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데에미가 이 공을 달려들어오는 필크루크에게 얼리 크로스를 넣어주면서 필크루크가 몸을 잘 날리면서 헤더를 시도하지만 쿠르투아가 미친 선방을 해냅니다. 부상으로 오랜만에 돌아온 쿠르투아지만 여전히 클래스는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맨시티전, 뮌헨전에서 그랬듯이 경기 내용은 완벽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많이 얻어맞다가도 결국엔 제대로 된 카운터 펀치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레알 입장에서 0대 0으로 시간이 지나는 건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레알에게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레알의 슈퍼스타 비니시우스가 단독 능력으로 홈멜스와 리에르손을 제쳐내면서 코너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비니시우스가 만들어진 코너킥에서 이어진 공격권으로 또 다른 코너킥이 주어집니다. 이 코너킥 상황에서 카르바알의 마크맨이 마트센이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맨투맨을 잡아놓으면 코너킥이 올라올 때까지 마트센이 카르바알을 따라가는 게 정석이죠. 하지만 카르바알이 마트센을 손으로 밀어내고 뛰어갈 때 마트센은 카르바알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크로스의 코너킥이 올라올 때 카르바알은 프리헤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여기서 필크루크가 그나마 달려오면서 같이 떠보긴 하지만 카르바알이 먼저 머리를 갖다 대면서 경기는 1대 0이 됩니다. 마트센의 맨투맨 수비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이 득점 이후에 레알 마드리드는 분위기가 더욱더 올라왔고, 도르트문트는 특유의 짜임새 있는 역습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세가 오른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형 미드필더 카마빈가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벨링엄에게 컷백, 벨링엄의 슈팅까지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레알 쪽으로 기세가 넘어간 상황에서 마트센이 초대형 미스를 범합니다. 전방 쪽에 패스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에게 2명이나 견제받을 수 있는 홈멜스 쪽으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벨링엄이 이 공을 가로챕니다. 여기서 벨링엄이 공을 잡고 바로 옆에 비니시우스를 봐주는데 또 이 패스가 아주 최단 거리로 가장 효율적인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는 여기서 득점을 성공합니다. 경기는 2대 0이 됩니다. 왜 비니시우스가 슈퍼스타인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 아까 전반전에 아데미가 비니시우스보다 오히려 더 좋은 상황에서 기회를 맞았지만 결국엔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고, 반면에 레알은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이런 선수들의 클래스 차이가 결국에는 우승컵의 차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도르트문트가 알레, 말런 이런 공격 자원들을 많이 투입했지만 결국에 경기 결과는 바뀌지 않았고 레알 마드리드가 2대 0으로 승리하며 비기어를 가져갑니다. 두 팀 다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하던 걸 들고 나왔지만 도르트문트는 거기에 살을 조금 더 붙여서 경기를 되게 잘 준비해왔습니다. 도르트문트도 충분히 기회는 많았지만 공격수들의 결정력 부재, 쿠르투아의 슈퍼 세이브로 결실은 없었죠.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초, 카르바알, 크로스, 쿠르투아 등 챔스 결승을 많이 경험해본 베테랑의 차이가 결국은 무실점과 함께 경기 운영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토니 크로스의 레알 마드리드 소속 마지막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기가 되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챔피언스리그 우승 축하드리고 도르트문트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